안녕하십니까. 풀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해 볼 거는요, 바로 추석 공부법입니다. 자, 추석인데 뭘 공부냐, 놀아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앞에 내신이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공교롭게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 공부법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은 추석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릴게요. 추석은 여러분들이 6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석은 솔직히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들 실제로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은요,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아야 길어야 이틀이에요. 근데 6일 동안 다 쉬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천절도 껴있고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준 휴일도 생기고 토요일도 껴있고 하니까 연휴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야 될지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추석은 하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은 6일이다 생각하시고 6일 동안 놀아버리면은 이번 내신은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공부하는 데는 편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 여는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추석 내내 문 여는 학원이 있어요. 추석 내내. 그러면은 추석 내내 문 여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추석 연휴 내내 공부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공부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이 공부할 때 해가지고는 실력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해야 돼요? 남들 쉴 때 해야 되는 건데, 그 쉬지 않고 추석 연휴 때 공부를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는 나는 쉬고 그 친구 공부하면 내가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은 놀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여러분들은 지금 문 여는 학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 나도 나의 공부의 문을 열어서 매일매일 공부해야겠다. 이게 되면 좋은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추석이 하루라고 말씀드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추석은 이퀄 방학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 때요, 방학 기간에 공부했던 거를 개학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양을 막 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막 힘들대. 미치겠어. 막 힘들대.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학이었으면 다 하는데, 공부량 많은 거 방학이었으면 다 하는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추석도 노는 날 아니에요? 방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해 안 해? 개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방학이야 방학.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개학하고 나서 힘들 때 방학이었으면 다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방학과 같은 기간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만 인지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은 방학 추석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시지 않고 선생님 말은 이거는 불하다, 이거 아니다, 6일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상황 파악을 해서 나도 이번 추석 때는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여러분이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상황 파악은 했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노는 날과 공부하는 날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에 추석날, 지금 어른들 만나뵙기로 약속 다 했는데 가지 마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노는 날 놀고, 노는 날로 끝내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공부를 하세요. 6일이 있으면요, 최대 이틀은 놀시고요, 4일은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6일 내내 놀아요. 6일 내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공부를 잠깐 하고 쭉 놀아요. 잠깐 하고 쭉 놀아요. 잠깐 하고 쭉 놀아요. 계속 반복. 뭐 쌓이는 게 있겠어요? 쌓였다가 또 까먹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정말 집중도 있게 정말 온전한 방학이라는 생각으로 12시간, 10시간 공부를 해달라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는 날과 놀지 않는 날의 계획을. 이거는 솔직히 부모님과도 얘기해보면 좋습니다. 엄마 나 언제 어디로 가야 돼? 그 시골 어디 가야 되지? 언제 들어오는 거지? 나 일찍 들어와서 공부해야 돼. 엄마 그때 어디서 공부하지? 이걸 미리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무엇을 언제 어디서 할지를 미리 계획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이 연휴 때 주말에 딱 보면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공부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해요. 뭐를 하고 뭐를 끝내는지에 대해 생각 안 하고요. 뭔가 그냥 나는 공부를 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성적이 안 올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끝내야 되고 뭔가를 완성을 해야 되고 뭔가를 암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내 걸로 만들어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석 연휴를 그냥 공부를 하는 시간을 채운다?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언제 해야 될지. 그거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노는 날과 공부 날을 구분해라. 비슷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어디서, 추석은 이게 문제예요. 어디서 해야 될지가 문제예요. 추석은요, 솔직히 카페도 문 여는 데가 있고 안 여는 데가 있고, 스카도 문 닫는 데가 있고 여는 데가 있고, 집도 시끄러울 때가 있고 조용할 때가 있고, 가족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너무 변칙적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계획 없이 그냥 공부해야지 하잖아요. 그 시끄러운 TV 소리 나고 음악 소리 나고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으세요. 지금 아직 시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화요일에 이거 영상 올릴 거거든요. 수요일에 다 찾아놓으세요. 내가 어떤 공부하는 날과 노는 날을 찾은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날을 어디서 언제 얼마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획을 미리 잡으라고요. 미리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희 학원 문 여는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은요. 추석 연휴 토요일 있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엽니다. 이때 나와가지고 영어를 먼저 하면 좋겠고 영어가 다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다른 과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자, 그리고 일요일에도 3시부터 10시까지 저녁은 알아서 먹고 오세요. 네, 저녁까지 사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학원 문을 열어놓으니까 저희 학원 분위기 어떻죠? 공부하기 편해요? 안 편해요? 공부 안 하면 뒤지니까 공부하기 편하죠. 그렇죠?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할 곳이 없는데 이 시간대에 내가 지금 공부할 곳이 없다는 친구들은 이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 학생들은 어차피 다 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비전 제시. 이렇게 설명드리면 추석 때까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가 해야 돼? 나는 삶의 균형이 중요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삶의 균형을 이제 개나 줘버린 사람입니다. 네. 죄송한데 이제 8시간씩 잡니다, 여러분. 7시간, 8시간 자는데요. 삶의 균형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르겠어요. 이건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랑 생각이 같은 친구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요. 제가 학원에서 하는 교육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주변보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개인의 생활과 학원 서비스